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환길의 입장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약간 조금 조소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잖아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나마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앞선 얘기가 네. 이재명하고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에 안 간 게 그나마 감사하다. 사실 전직 당대표가 민주당 갈 수 있습니까? 이재명 지지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비꼬는 얘기였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중의적 어법으로 이른바 톤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댓글이 저렇게 험악하고 저렇게 아주 그냥 불쾌하게 다가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한 현실이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대한민국 보수 집단에게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떠오르시는 분 있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때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배신한 걸로 됐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고 있는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오히려 더 앞장선 분들은 뒤로 빠져 있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집단 내에서 얘기하는 배신자, 네. 무엇을 배신했느냐, 누구를 배신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갇혀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을 비롯한 그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건 탄핵에 팩트예요. 찬성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보수 그 세력이 장기 집권해야 되는 거 또는 권력 잡기 위해서 하나 뭉쳐야 되거든요. 예. 네, 전환길 강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준 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전환길 강사의 이 유튜브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느냐?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동훈과 엮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핵의 원흉입니다. 연결고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한동훈 끌어안고 가는 순간 폭망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감싸면 안 돼요. 손잡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강한 항의에 이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전환길 씨가 바로 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볼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해명.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당연히 없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안 간 게 보수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환길의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그나마 감사하다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호래자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게 딜레마예요. 제가 말씀드린. 자, 근데 네. 전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약간 조금 조소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잖아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나마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앞선 얘기가 네. 이재명하고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에 안 간 게 그나마 감사하다. 사실 전직 당대표가 민주당 갈 수 있습니까? 이재명 지지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비꼬는 얘기였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중의적 어법으로 이른바 톤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댓글이 저렇게 험악하고 저렇게 아주 그냥 불쾌하게 다가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한 현실이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사실 다시 전직 당대표의 위상과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격을 갖고 다시 도전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이 당 안에서 그다음에 강력한 지지층 안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아주 세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계엄의 바다를 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정말 한동훈은 배신자의 바다라는 이 말하자면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홍대 입구에서 첫 시작은 하지만 네. 저는 과연 이 정도의 그 타격감으로 다시 한번 당에 그런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뭐 실질적으로 그런 잠룡으로서도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좀 주목이 됩니다. 좀 힘들게 한 발을 디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아까 지뢰반 말씀을 하셨고요. 힘들게 한 발을 좀 내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눈길이 쏠리는 게 오늘 북콘서트죠. 오늘 북콘서트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넓은 강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딜레마.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수영 의원의 마지막 얘기 중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대한민국 보수 집단에게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떠오르시는 분 있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때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배신한 걸로 됐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지금 뭐 원내대표라고 하고 있는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오히려 더 앞장선 분들은 뒤로 빠져 있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집단 내에서 얘기하는 배신자, 네. 무엇을 배신했느냐, 누구를 배신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한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그 배신자 프레임에 아마 녹아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친 다음에 네. 보수에서 대안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건 뭐죠? 배신자 프레임을 만약에 씌운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의 도구로 쓰여서 충성을 다했던 그 윤석열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한동훈 역시 그런 점을 공략을 한다면 전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 그야말로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거다. 정말 정의와 올바름을 생각한다면 탄핵에 대해서 아니 계엄에 대해서 네.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보수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중도를 껴안는 길이고 그게 한동훈이 그나마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전한길 씨가 이런 어떤 댓글 항의에 칼 차단을 했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딜레마고 이 강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전한길 씨만 칼 차단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또 칼 차단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건 모렴치한 거죠. 연대와 네. 연합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맞습니다. 이 늘어난 극우 세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네. 그랬을 때는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죠. 물론 이제 야권 인사입니다. 근데 뭐 야권 인사가 당연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좋게 보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전 마지막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다 같이 가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사과 없이 나오는 거 이거는 모렴치한 거예요라고 아주 딱 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사실 전 지사가 해야 할 일은 네. 본인이 공론회장을 왜곡시켰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지 최소한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했던 한동훈 대표 보고 사과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여권을 더 극으로 몰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우클릭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도 한동훈조차도 극우에 대해서 몰면서 당신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큰 빅픽처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민주당은 한 국민의힘을 극우 고립 작전으로 지금 다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뭔가 어떤 뭐 경쟁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실상 결국은 다 하나의 민주당의 큰 그림 차원 아니겠느냐,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깰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